수업 시작합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학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 아시죠? 그죠? 요 내용을 알아야지 이제 고등학교 화학 1 내용을 이해하거든요. 자, 일단 이 그림 익숙하시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 변화 이름 아십니까? 얼음이 열받으면 녹잖아, 그지? 이때의 상태를 융해라고 불러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가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 순간 열을 많이 흡수해 가지고 또 올라가잖아, 그지? 요거를 기화, 기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기화.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이 과정, 액체 건너뛰고 요거를 승화라고 불러준다, 그지? 아마 배웠을 거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 변화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열을 방출할 때 그 상태 변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그 과정 뭡니까? 결국 뭘로 변신하는 거야?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거지, 그치? 액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액화라고 불러준다,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응고, 들어봤지, 응고.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승화라고 불러주지, 그치, 승화. 똑같은 승화지만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지고 그거 잘 봐야 돼.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 메모해 보겠습니다. 일단 물리 변화에서 지금 화학 변화 아니야,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고체에서 액체, 기체에서 액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내용이 화학 변화인데요.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를 흡수시키고 방출시키고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물며 화학 변화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적어본 겁니다. 다음에 냉동고에서 얼음인 이유는, 그러니까 보통 얼음을 놔두면 녹아야 정상인데 냉동고는 얼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만 0도의 온도를 유지하므로 얼음을 계속 얼음으로 만들려면요 에너지 출입이 없으면 돼요. 냉동고에서 전원 버튼을 빼버리면 그때부터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결국은 상태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의 출입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 노란색 박스 있지 않습니까? 얼음이 녹는 현상을 설명할 때 3단계에 의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며 이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이때 주변의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상태 변화 한번 적어주시고, 이 상태 변화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지 방출하는 건지 적어주시고, 그렇다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적어주는 거 아마 배웠을 거야. 요 내용을 알아야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 1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야. 화학 반응에서의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간단하게 비교한 것인데요. 자, 발열 반응은 제가 조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빨간색 의미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열을 방출했으니까 그 주변 온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주변 에너지를 뺏어 먹었으니까 당연히 추워지지, 그치? 자, 발열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 시에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열의 이동 방향은요, 개에서 주위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자, 여러분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개가 등장했고요, 주위가 등장했네요. 쉽게 말하면 개는 주인공이고요, 주연. 주위 같은 경우는 조연, 그 주인공이 아닌 녀석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얼음이 물로 녹았다 했을 때 그 얼음과 물이 주연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주변에 공기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조연이 되는 거야. 원리는 간단해요. 개, 주인공들이요,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거든요. 뿜었다라고 하지, 그지? 방출시켰다. 그러면 그 주위의 온도를 살펴보니까 데워지죠. 열이 계속 주위로 밖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주위는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온도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온도 업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방출이에요, 방출 보이시죠? 방출. 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여기 손난로 보이시죠?
여러분 겨울 되면은 왜 그 막 이제 핫팩처럼 이렇게 흔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가루, 소금, 숟가루 집어넣고 막 흔들면 철의 연소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연소 반응은 말 그대로 태운다 뜻 아니가 그지. 그걸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보면요. 철 있고 산소 있고 요게 반응해가지고 산화철을 만드는데 물론 개수비는 4대 3대 2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반응을 하고 나면 반드시 열을 방출시키지. 그러면 방출시키는 그 열 이름이 있을 거 아닌가 그지?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방출된 열. 쉽죠? 우리 이때까지 화학 반응식만 배웠는데 이제 열이 추가되는 화학 반응식을 배우는 거야. 그 이름이 뭐냐면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물론 열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는 뭐 여기 상태도 적어줘야 돼요. S 여기 기체 그 다음에 뭐 여기 S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열화학 반응식은 제가 뒤에 좀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철의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 밖으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에 속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공식적으로 연소 반응이란 것은 모두 발열 반응으로 간주합니다. 자, 다음에 흡열 반응 한번 볼까요? 흡열 반응은 반대입니다. 화학 반응 시에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야 그냥.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에너지를요 자기들이 강탈하거든요. 자, 열의 이동 방향은 주위에서 개로 갑니다. 남이 해놓았던 그 공로하고 그 여러 가지 상을 뺏어오는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나쁜 놈이죠. 주변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 결국 주위는 온도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으스스합니다. 무슨 반응일 때? 흡열 반응일 때. 자, 대표적인 반응으로 이제 수산화 바륨에다가 그다음에 염화암모늄을 반응시키면요. 요런 녀석이 나오는데 얘들이 에너지가 80이거든요. 근데 뒤에 녀석이 들려면 에너지 1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20이 모자라지 그지? 그래서 주변 애들을 굳이 20을 땡겨가지고 100을 만드는 거야. 이때 열이 흡수된 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결국 자기들이 그 미꾸라지인데 용이 되고 싶어가지고 치사하게 남의 것들을 빼들어가지고 오는 거야. 됐죠?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 앞에 화학 반응식 여기 2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만 여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청불피 중상과학 11번 노트를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고 오시면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요 내용을 단순하게 도표 2개로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확장한 내용이 11번 노트라고요. 이왕 공부 시작하신 거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다음 오른쪽. 자, 두 번째, 화학 반응에서의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심화 비교입니다. 아까 앞에 내용은 간단 비교거든요.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자 이거지. 먼저 A 플러스 B가 만나가지고 C 플러스 D를 만드는 반응인데요.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B,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너지가 높아요. 두 녀석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런데 화학 반응하고 나서 C하고 D를 만들 때요.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주인공의 에너지가 100이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전부 에너지를 대부분 나눠주고 결국 남는 20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때 열은 얼마가 방출됐을까요? 네, 80이 방출됐죠. 그죠? 요게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바깥쪽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됐지? 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반응 물질의 에너지, 즉 A 플러스 B 에너지 값하고 못하다. 저기 뭐고? 요거는 반응 물질이 아니고 이거 지워주시고요. 화이트로. 죄송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생성물질이라고 바꿔주세요. 생성물질. 자, 반응 물질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얘는 100이고 얘는 2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A, B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너무나도 많은 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참 삶이 힘든 거야. 그래서 좀 더 비우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80을 방출시킨 거고요. 그래서 CD는 이제 에너지가 낮잖아, 그지?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너무 많은 걸 쥐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돈도 왜 어느 정도는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지. 돈 빌려달라? 아니면 협박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낮다는 의미는 굉장히 안정하다 하는 거를 이렇게 한 세트로 좀 묶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다음에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반대입니다. A 플러스 B가 에너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한 20이라고 합시다. 근데 미꾸라지가 0이 되고 싶어. 얘는 100이거든요. 그러면 80만큼의 에너지를 바깥쪽에서 빌려오는 거야. 빌리는 게 아니지. 강탈하는 거지. 그래서 반응물질의 에너지 A, B가 여기 또 지워주고 생성물질로 바꿔주세요. 생성물질의 CD 에너지보다 낮죠? 맞죠? 이미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뺏어가지고 0이 되는 거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요 차이 아시겠죠? 발열 같은 경우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가는 단계고 흡열 같은 경우는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가는 단계죠. 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얘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열이 방출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반드시 강제로 뭔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이 화학 반응해서 첫 번째 단계 주위로 열을 방출시키고 당연히 주변 쪽으로 열이 나가니까 주위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즉 반응계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반응입니다. 또는 뭐 계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됐죠? 어쨌든 안정해지려고 한다 하는 거.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철의 부식, 연소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호흡. 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운 발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반응 물질이 화학 반응해가지고 그래서 1번 첫 번째 단계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당연히 뺏겼으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즉 반응계의 에너지가 강제로 높아지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죠. 햇빛 막 쨍쨍 들일 때요. 식물들이 이렇게 잎이 있으면 태양이 있잖아, 그지? 빛 아니가 그지? 뜨겁잖아, 그지? 이 뜨거운 열을 흡수해가지고 자기네 광합성을 하는 거야. 대신 흡수한 만큼 이 주변 온도가 조금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광합성이 어느 반응이냐 물어봤을 때 아주 자신 있게 흡열 반응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산 아모늄의 분해 이렇게 했겠죠, 그죠? 뭐 이거 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광합성은 흡열이고 그래도 연소 반응은 발열이다 하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해줘. 되지? 자, 다음에 드디어 열화학 반응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에 반응열 Q를 추가한 게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이 Q가 결국 열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흡수 방출의 개념이 이제 추가되는 거지. 자, 일단 발열 반응 한번 볼게요.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됐습니다. 이때 열도 같이 나가요. 방출하는 개념이니까. 자, 발열 반응 시에 반응열 Q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화 반응이 있는데요. 우리 중화 반응할 때 반드시 중화열이 발생한다는 얘기 들어봤지, 그지? 그게 방출하는 반응열이야. 그러니까 중화열 켜도 되고 이제 반응열 켜도 되는 건데 요 열이 이 두 녀석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염을 만들고 물도 만들지, 그지? 물 온도가 높아지죠. 됐나? 그에 대한 해석 내용이 밑에 나와 있네요. 산연기 1몰씩 중화 반응하면 57.7kJ의 열을 방출한다 하는 거. 방출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흡열 반응.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요. A 플러스 B가 미꾸라지야. 20만큼 에너지 갖고 있고 CD가 100이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80을 가지고 오는 거지. 아까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뱉어가지고 결국 오른쪽에 있는 거였는데 흡열 반응은 처음부터 왼쪽에서 모시고 온다고. 그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넘겨주면은 A 플러스 B 오른쪽, C 플러스 D 그리고 Q가 오른쪽 가니까 마이너스 Q가 되는 것이죠. 그죠? 숫자 집어넣어 보면은 20은 100 빼기 80이 되는 것이지. 그치? 즉 흡열 반응 시에 반응열 Q는 왼쪽에 있고요. 식을 정리할 때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른쪽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Q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탄산칼슘을 이제 열분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마이너스 178.3 kJ이 있습니다. 해석하면은 나는 미꾸라지 20인데 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에너지를 강제로 땡겨 먹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 마이너스 의미를 잘 봐야 돼. 해석 1몰의 탄산칼슘을 분해하면은 178.3kJ의 열을 흡수한다 하는 거. 미꾸라지하고 용의 개념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굉장히 좀 쉬웠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심화 단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